안녕하세요. 원탑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건 문법편 파트 2 문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문법 요소 심화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심화 개념은 내신이나 수능에 자주 출제되거나 제가 20년간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헷갈려하거나 자주 틀리는 문법 개념들을 항목별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심화 개념이 시험에 직접 나온 예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점수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청취 후에 심화 개념 정리 항목을 여기에 써보시면, 이게 정리 항목인데 여기에 써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내가 못 쓰는 것은 다시 공부하고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정리를 해야지 개념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개념을 정리한 뒤 바로 확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건데요.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풀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한 뒤 바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요소 심화 개념 1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구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쓰세요. 자, 여기 얘가 세 개가 있죠. 그죠? 어머니께서 집에 가신다.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간다.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이걸 먼저 정리해야지. 주체는 주어를 높이는 거다.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다. 상대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될 게, 자,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 가신다. 그럼 집에 가는 행위 주체가 누구야? 주어지 어머니지. 그지? 그럼 이건 주체 높임이 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자, 나는 동생을 데리고 간다는데 이걸 아버지로 바꾸니까 모시고가 된 거죠. 그럼 일단 어떻게 돼? 뭐가 목적어를 높여주는 거는 객체 높임이랬죠. 그죠? 아버지를 높여주니까 어떻게 돼? 모시고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난 동생에 과일을 주었다는데 이걸 선생님으로 바꾸니까 선생님께 그 다음에 주었다가 드렸다가 되는 거죠. 그럼 부사인 선생님을 높이니까 께 드렸다를 통해 실현된다. 그럼 주체 높이면 주어를 높이고 객체 높이면 어떻게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것이다. 주체 높이면 뭐뭐께서 하신다로 실현되고 객체 높이면 뭐뭐를 모시고 뭐뭐께 드리다를 통해 실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법 요소 심화 개념 2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차이 및 구분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댔죠. 그죠? 직접은 사람을 높여주는 거고 간접은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소유물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의 차이를 설명하고 올바른 표현을 쓰세요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표현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얘는 직접 높임이고, 얘는 간접 높임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차이는 직접 높임은 사람을 직접 높여주는 것이고, 간접 높임은 그 사람과 관계된 생각, 사상, 소유물을 높이는 것이다. 사람을 직접 높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계시다, 편찮으시다. 그치? 그 단어 자체가 높임 말이야. 그 단어 자체가. 그지? 계시다, 편찮으시다. 이런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거고, 간접 높임은 사물 높여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뭐뭐 시를 넣어주는 거야. 이걸 뭐라 했어? 서너머럼이랬죠. 거기 서너머럼 시를 넣는다. 그럼 할아버지 다리가 편찮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리는 님이 아니잖아. 다리를 높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아프다에서 아프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교장 선생님 높은 사람이죠. 말씀이 계시겠, 이건 사람이 아닌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교장 높임의 대상이 교장 선생님의 말이니까 계시겠습니다가 어떻게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고, 있으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살배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나요? 그죠? 따님 높여줄 필요 없으니까 있으시다. 그 다음에 시간은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계세요. 사람일 땐 계세요로 쓰지만 사물일 땐 어떻게 돼?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직접 높임은 사람을 직접 높여주는, 간접 높임은 어떻게 생각, 사상, 소유물을 높이는 것인데, 간접 높임은 높임 선어의 시를 넣어서 그 실현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게 맞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법 요소 심화 개념 3 주체, 객체, 상대.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높임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건 좀 쉬운 얘기, 긴 얘기가 아닌데 짧은 얘기지만 한 문장 안에 주체, 객체, 상대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멘붕이 나는 경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특히 내신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니다. 그럼 이제 모시고 가는 사람 누구야? 엄마잖아. 주어를 높여주는 거니까 깨서니까, 그지? 주체 높임. 아버지는 어떻게 돼?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목적은 아버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객체 높임. 그 객체 높임은 뭐뭐를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도 쓰였네, 그죠? 오십니다. 하십시오. 깍듯하게, 그죠? 그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지만 높은 사람이겠지, 그지?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 우리 학교 연설을 하십니다. 역시 주체 높임. 연설하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십니다니까 상대 높이면 하십시오 채 쓰인 거고 후배님 이번에 부디 이번 일만 잘하여 주게. 그럼 이거는 상대 높임 중에 끝에 개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계체, 격식체 중에 하계체가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어제 동생이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목적어를 모시고 그지? 객체 높임이 되면서 병원에 갔대요. 그럼 어떻게 상대 높임 중에 비격식체 중에 해요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문법 요소 심화 개념 4 높임법 기타 이건 이제 잘못 쓰인 표현들인데 자 요게 하나가 잘못됐고 요게 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잘못된 표현인데 고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요거는 압존법이라고 그랬고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이것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옵니다인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맞는 표현이란 말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우리말에는 어떻게 말하는 이가 화자 듣는 일 청자라 이게 그지? 그럼 여기서 듣는 사람은 누구야? 할아버지겠지. 행위 주체는 아버지고 말하는 사람 나겠지. 그죠? 근데 이제 보통 화자인 나보다 청자가 높을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가나의 경우는 어떻게 상대 높임의 일종인데 청자는 할아버지고 행위 주체는 아버지지. 그지? 자, 근데 문제는 청자를 높일 거야, 중심으로 할 거야, 행위 주체를 중심으로 할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청자인 할아버지가 행위 주체는 아버지가 보다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청자인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왜? 아버지를 높여주면은 듣는 할아버지 기분 나쁘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옵니다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높이는 기준은 어떻게 돼? 행위 주체보단 청제 우선을 두고 있는 걸 압존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잘못된 표현, 요건 잘된 표현. 이거 시험에 나와요, 자주. 내신할 때 특히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잘못된 표현 중에 우리가 이제 잘못 쓰는 예 중에 하나예요. 너 선생님께서 오시래.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잘못된 오시래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면 오라고 하시었어가 되는 거. 오라고 하셨어. 그럼 줄면 어떻게 돼? 오라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잘못된 표현 중인데 가끔씩 내신이나 이런 데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사동의 의미 구분인데 자, 다음 문장은 똑같은 사동이다. 의미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써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엄마가 아기에게 먹이다, 먹게 하다. 그다음에 차에 태우다, 어떻게 타게 하다. 사동의 형성 방법에는 파생적 사동문이 있죠. 그죠? 이일이 우추나 이런 게 쓰이는 거. 그다음에 뭐뭐 하게 하다가 되게 통사적 사동문인데 파생적 사동문에는 직접 간접 의미가 둘 다 되는 거야. 자, 이런 의미예요. 아기가 어떻게 돼? 너무 어려. 그러니까 3살 배기야. 지 혼자 약을 못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수저로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갖고 입에 떠넣어줘. 이런 건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고. 그런데 애기가 좀 컸어. 오늘 얘야 먹어라 이렇게 말로 시키는 건 지가 그 다음에 말로 시키고 지가 먹는 경우는 간접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엄마가 아기에게 약을 먹이다라는 건 어떻게 돼? 어려서 직접 떠먹이는 경우는 직접이 되는 거고 얘야 먹어라 말로 시키는 경우 간접인데 둘 다가 되는 건데 약을 먹게 하다라는 건 얘야 먹어라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간접적으로 말로 시키는 경우란 얘기지. 근데 철수가 어떻게 돼? 차에 태우다라는 경우도 철수가 넘어져서 아버지가 안에서 태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철수에 타라라고 말로 시키는 경우도 이건 둘 다가 되지만 이런 게 타게 하다는 건 간접의 의미만 된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문법 요소 심화 개념 6 사동 피동의 구분인데 자, 다음을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분하고 헷갈린 이유를 쓰고 구분하는 방법을 쓰세요. 그죠? 엄마가 할머니에게 아이를 업혀보냈다. 똑같이 업혔는데 그죠? 보였다 날렸다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지. 자, 이제 볼게요. 얘는 사동, 피동, 사동, 피동, 사동, 피동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아이를 업혀보냈다. 그럼 업히어 보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업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 근데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혀 잠이 들었다. 그럼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힘을 당하고 잠이 들었다. 그럼 우리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 일단 헷갈린 이유는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일이기 우추에서 여기 이일이기 4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통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나에게 책을 읽히다. 그럼 구조가 사동은 뭐뭐가 뭐뭐에게 무엇을 시키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문장 구조가 주어가 부사에게 목적어를 시키다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목적어가 존재하는 무엇을 시키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한테 시켜야 되잖아. 그럼 사람이 둘인 경우가 많아.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이런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의미상은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둘이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어가 존재한다. 그럼 보통 그런 경우는 사동이 되는 거고요.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뭐뭐가 뭐뭐에게 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주어가 부사에게 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목적어가 없고 자동사인 경우가 많다. 그지? 근데 사물이 주인공은 사물이 시킬 수 있어 없어? 없고 보통 사물은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장 구조가 주어가 부사어에게 당하다 이런 의미니까 목적어 없고 자동사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 당하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 사물이 주어인 경우가 많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엄마가 부사어에게 목적어를 그죠? 없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아이가 부사어에게 잠이 들었다, 업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녀가 그죠? 새로 산 옷을 나에게 보였다. 그럼 이거는 그녀가 부사어에게 무엇을 보이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비행기가 보였다네. 그럼 얘는 사물이 주어네, 그지? 누군가의 시선에 보여줬다니까 이가 들어갔네, 피동이 되는 거고, 나는 옥상에서 조용히 비행 하늘에 날렸다. 그럼 비행기가 혼자 날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날도록 시키는 거지, 바람에, 그죠? 그럼 이거는 사동이 되는 거고, 벚꽃이 주어가 부사어에게 당했다, 날림을 당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니까 피동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사동과 피동은 그죠? 사동은 누가 누구의 무엇을 시키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사람이 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장상 구조상 목적어 존재하고 타동사가 대부분인데, 피동은 누가 누구에게 당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사물이 주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장 구조상 목적어가 없고 자동사 쓰인 경우가 많다. 이걸 반드시 알고 가시면 어떻게 구분이 쉬워지겠죠. 자, 문법 요소 심화 개념 7, 사동, 피동, 남용의 구분이랬죠. 남용은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용은 좋은 표현이 아니겠지? 자, 그런데 이제 맞는 표현과 틀린 표현이 존재한다. 1. 맞는 표현은 왜 맞는지, 틀린 표현은 왜 틀렸는지 이유를 구분하고 올바르게 고치세요. 그죠?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얘네는 맞는 표현이고 얘네는 다 틀린 표현이야. 고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사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주동사의 어간에 이일이기 우구추를 결합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동형 접수 한 가지만 쓰이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 아기가 자다의 경우 엄마가 아기를 재우다야.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자다가 기본형이잖아. 그럼 이유를 같이 쓰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사동형 접사가 두 개 쓰여서 남용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맞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 자, 건물주가 건물을 세우다야. 기본형이 건물이 서다잖아. 그지? 서다인데 거기다 이유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 그 사동형 접사가 두 개가 쓰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돼? 이우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맞는 표현이다. 그지? 남용이 아니란 얘기겠지. 자, 그런데 남용이 되는 경우는,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자, 나는 그와 소식을 끊었어. 그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싫어서 소식을 끊었어. 그지? 근데 이제 그와 소식이 끊겨지다. 이게 내신이나 그 모의고사에 많이 나는 것들인데, 이중피동이라고 그러는데, 자, 원학은 어떻게 돼? 끊다에서 기본형이 끊다야. 근데 거기다가 기가 들어갔지. 그럼 이미 피동형 접사 기가 쓰였지. 쓰였는데 또 갑자기 어떻게 돼? 기에다가 어디다를 붙인 거야. 그럼 여기도 피동, 여기도 피동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럼 피동이 적용되면 이중피동이 되는데, 이렇게 이중사동, 이중피동이 쓰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경우는 잘못된 표현이니까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분해 볼게요. 얘는 다 맞는 표현이고, 자, 이제 소개라는 말 안에는 산남을 당하다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사동이 있는데 시켜라는 게 말 들어가니까 사동이 두 개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소개해 줄 게가 맞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남용이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말 안에도 사실 어떻게 돼?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당하다라는 뜻이 내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동에다가 또 시켜가 들어오니까 사동 남용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교육해야 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위원회를 가동시키다 할 때 어떻게 돼? 가동이란 단어에도 움직이도록 한다는 사동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시키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이중사동이 되니까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 자,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끊겨지다니까 어떻게 돼? 연락이 어떻게 돼? 끊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토끼가 사냥꾼에게 어떻게 돼? 잡히어지다? 그럼 잡다가 기본형이야. 그럼 잡히다가 어떻게 돼? 이미 사동이 된 거야. 근데 피동이 된 거야. 근데 또 어지다가 들으니까 이중피동이 되는 거지. 그럼 시가 사용돼 잡히다가 되면 정상이지만 거기에 또 그 어지다가 들으니까 피동 남용이니까 어떻게 잡히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네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죠.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다 어떻게 돼? 이걸 다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니까 남용되지 않도록 고쳤어야 했는데 이게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냥 항상 그 다른 예가 날 때 그 기본형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면 진실을 밝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기본형이 밝히다야. 그죠? 불이 밝다는 그 밝다가 기본형이야. 그럼 불을 밝히다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 쓰이는 거지만 진실을 밝히다는 밝히다 자체가 원형이니까 진실이 밝혀지다는 어떻게 돼? 사동 남용일까 아닐까요? 아니란 얘기지. 그지? 정상적인 표현이란 얘기지. 그렇게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문법 요소 심화 개념 8 부정문의 중의성 해석인데 해소인데, 자, 이제 부정문이 우리가 좀 어려운 이유는
그 이중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철수는 책을 읽지 않았다는데, 그죠? 이제 부정문이 쓰인 거네, 그죠? 여기 뭐뭐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철수가 아닌 영수다. 이렇게 철수를 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철수는 어떻게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신문을 읽었다. 책을 부정할 수도 있고, 철수는 어떻게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돼? 뭐 찢었다 던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읽지 않았다를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중의적으로 해석되어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상, 행위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해소하는 방법 무조건 는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읽지는 하면 어떻게 돼? 일단은 책을 읽은 사실만은 부정하게 돼서 중의성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손님이 다 오진 않았어. 그럼 초대한 게 10명인데 10명 전부가 안 온 건지 그중에 5명 오고 뭐 일부는 안 온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는만 붙여주면 역시 어떻게 돼? 그 중의성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법 요소 심화 개념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